이분은 작품이 잘 안 풀리면 노트북을 새로 산다고. 플렉스. 안녕하세요. 책을 읽은 사람, 책을 읽지 않은 사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책 파헤치기 반반 책장으로 돌아온 세종 책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책은 다작의 사나이 기욤미소의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입니다. 이 책 뭔가 책 표지부터 시작해서 약간 흡입력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의 표지였던 것 같아요. 되게 책 표지가 매력적이긴 책이죠. 네. 정말 뭔가 비밀스럽기도 하고 좀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해지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설이라 불리는 유명한 작가 네이선 파울스는 어느 날 돌연 절필하고 잠적합니다. 이렇게 꽁꽁 숨어 사는 네이선을 동경하는 작가 지망생 라파엘 파타요는 은둔 작가 네이선을 찾아갈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마침 그는 네이선이 집거 중인 보몽섬 작은 서점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운명처럼 그 일자리를 따낸 라파엘은 곧장 보몽섬으로 향합니다. 네이선을 만나서 자신의 소설을 보여주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은둔자 네이선을 찾아온 불청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사건은 네이선이 자신의 반려견 브론코를 잃어버리며 시작돼요. 브론코를 데리고 있다고 연락이 온 여성은 기자 마틸드 몽네였어요. 또 그녀가 머무는 곳은 네이선이 사는 곳과는 완전 반대편인 섬의 끝자락이었죠. 네이선은 이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이선은 그녀와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브론코를 다시 만나야 했으니까요. 이 수상한 여자 마틸드 몽네는 네이선에게 브론코를 데려다 준 후 자신의 숙소로 떠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터지고 말거든요. 보몽섬은 경찰에 의해 봉쇄됩니다. 마틸드 몽네는 네이선 파울스에게 끊임없이 접근해 예전에 벌어졌던 참혹한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목적은 자신이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뒷내용을 작성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네이선 파울스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보몽섬 살인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또 마틸드 몽네는 네이선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 걸까요? 프랑스 작가들 중에 뭐 아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꼭 되게 높은 확률로 나오는 작가인 것 같아요, 기욤미소. 사람들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 그런 칸 가보면은 종이 여자 사랑하기 때문에와 같은 책들은 뭔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가씨의 방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뭔가 그 제목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표지를 보면 이 책이구나 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영화화되어서 우리 독자들에게 좀 더 익숙한 점도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뭐 영화화하겠다는 제안이 왔을 때 거절을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크랭크인이 가능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그 기욤미소 소설만의 특징이 한국 독자들한테 잘 먹혀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이 되게 빨리 익히는 것 같은데 막 읽는 속도가 꼭 그 깊이나 뭐 두께 이런 거랑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책에서 주는 그 흡입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사건 전개도 흥미진진하고 뭔가 인물들도 뭔가 특징이 좀 강하고 거기에 늘 반전이 있습니다. 기욤미소 소설에서 늘 반전이 특징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반전은 좀 앞에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곱씹게 하는 역할이 좋은 반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반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욤미소는 이번 소설을 쓸 때 게임처럼 뭔가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요. 작가들이 하는 말들을 약간 주석처럼 달아놓은 그런 게 약간 힌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독자들이 좀 일종의 문학적인 퍼즐처럼 맞춰가는 네. 그런 걸 의도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책에서 네이선 파울스는 은둔 작가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은둔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리카르도 본치가 쓴 망작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되게 재밌는 게 작가가 자기가 출판 편집자의 입장이 돼서
세계의 유명한 대문호들의 그 책을 읽고 거절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은둔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에게도 작가가 편지를 쓰는데 홍일파츠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썼잖아요. 네. 굉장히 여기선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줘요. 굉장히 대단한 작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보 투어를 해야겠어요. 사방에 작가님의 얼굴이 붙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둔 작가분에게 네. 은둔 작가에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반어적인 작가가 이걸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셀린저도 은근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네이선 파울스를 보면서. 그분뿐만 아니라 자의 앞의 삶,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를 쓴 로맨가리 작가도 있죠. 그분은 가명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들이 살면서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공프상을 2번이나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귀요미소는 이런 은둔 작가들의 모습을 네이선 파울스에게 투영했다고 하는데요. 뭐 앞에서 말한 셀린저나 로맨가리뿐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쓴 밀란 쿤데라, 나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네메시스를 쓴 작가 필립 모스, 그리고 또 나폴리 4부작 등을 쓴 얼굴 없는 작가로 유명한 엘레나 페란테 등도 그 모습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작가가 네이선 파울스의 입을 빌려서 소설가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이거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썼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아니 이건 되게 특이한 게 작품이 뭔가 잘 안 풀리고 이러면은 원래 다들 뭐 카페를 좀 바꿔본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그런 식의 약간 산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이분은 작품이 잘 안 풀리면 노트랑 펜을 새로 산대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싶었는데 네. 그래도 뭔가 되게 안 풀리면은 노트북을 새로 산다고. 와 어떻게 노트북을 새로 사지? 막 이런 이게 생각했거든요. 안 써지니까 네. 대박이다. 되게 신기하다는 작가만 생각했거든요. 가능한. 네. 이거는 노트북 플렉스.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글에 대한 집념인 것 같아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소설은 감정과 감동의 산물이야. 지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글이 아니지. 소설에 감정이 묻어나게 하려면 작가가 실제로 경험해보는 게 중요해. 작가라면 등장인물들, 그러니까 주인공이든 보조인물이든 잠시 등장하는 인물이든 그들의 감정을 오롯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만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작가가 자기가 창조해낸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작가라면 이 정도 무게는 되게 감수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 책 중에는 굉장히 좀 짙은 그리고 무거운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을 오롯이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그 무게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네이선이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작가로 산다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 없는 삶이니까. 작가는 허구한 날 좀비처럼 살아야 하거든. 저는 실제로 작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가의 삶에 대해서 뭔가 짙은 어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행히도 자기 삶을 되게 만족한다고 합니다. 물론 작가의 뭐 직업 자체에 대한 힘든 것과 자기 삶이랑 좀 유리시킬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하기도 하죠. 컴퓨터 화면에 앉아있는 동안 작가는 여러 사람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창조주가 되는 셈이지. 그 벅찬 경험을 하고 나면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짜릿한 일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네. 결국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과 또 인물들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창조주와 같은 역할, 그게 작가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기욤미소 책을 저는 이번에 처음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래서 팬층이 이렇게 단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기가 되게 흡입력도 엄청 강하고 중간에 인터뷰 기록이나 편지, 뭐 인용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좀 복잡한 구성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저는 뭔가 복잡한 전개의 소설에 뭔가 더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았는데 이 책은 되게 피로감 없이 그냥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다뤘던 책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저희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혹은 저희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아래 하단 링크에 있는 저희 블로그에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은 사람, 읽지 않은 사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책 파헤치기 반반 책장으로 찾아뵌 세상의 책장이었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책? 오, 책? 괜찮아.